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정원석입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10건이 통과됐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법안들인데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소득세와 세액공제 등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치매 관리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252개 치매 안심센터가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치매와 관련해서 예방, 인식 개선, 조기 검진, 지원 강화 사업 등을 펼쳐왔는데요. 효율적인 치매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해리코닉 주요의 It Had to Be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2%포인트 오릅니다. 청년이나 여성,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만은 오늘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세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18년도 세법 개정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 범위가 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2016년 도입된 ISA가 기존에는 한도가 200만 원, 250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400만 원으로 서민형과 농민형에 대해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그동안 의무가입 기간 중에 ISA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납입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게 됐어요. 예. 좋은 소식이죠. 네. 예. 근데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 안에서는 서민형의 경우 원래는 네.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네, 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세금이라는 게 결국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이런저런 조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 여야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부분, 법인세인데요. 네. 큰 쟁점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장면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 바로 앞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인세부터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금까지 법인세율은 200억까지는 10%, 200억을 초과하면 22% 최고소율로 적용이 됐었죠. 예. 근데 이 한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과세 표준이 3천억을 초과하는 아주 초대기업이죠. 이 경우에는 3%포인트 상향이 돼서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부담을 줄이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최고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점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2월 결손금이라 그래서 종전에 결손이 났던 부분에 향후 이익이 나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것들이 현재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를 합니다. 올해는 80% 공제를 해줬다면 2018년도부터는 2월 결손금의 70% 한도까지만 공제해주고요.
19년도부터는 60% 한도로 감소되고 아마 이 부분도 계속 축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당장 납부해야 될 세금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다만 중소기업은 종전처럼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뭐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고소득 대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구간이 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소득세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됐죠. 뭐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대해서 이견 없이 지금 현재는 최고 세율 40%가 5억 초과이실 경우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낮아져서 3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포인트가 상향이 돼서 42%로 최고 세율이 42%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법인세, 소득세에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도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초대기업 우리 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받는 초대기업이야 그 내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시겠죠. 예.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성실신고자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세무 처리가 요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복식부기 의무자들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개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다른 세무처리, 엄격하고 투명한 세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뭐 수입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당국의 그 성실 신고 확인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정확하게 이런 성실 신고 확인자로 대상이 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내야 할 세금도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볼까요?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게 2012년에 처음 시행이 됐었죠. 예. 매출액 연매출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신고 전에 신고 내용과 증명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검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성실신고였는데요. 이게 납세자도 부담이지만 이 작업을 하는 세무 대리인의 경우에도 그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확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증빙이나 신고 내용을 일일이 다 검증을 하고 검증자 역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는 농업이나 도소매업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올해까지는 20억이었습니다만 15억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10억 이상으로 대폭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제조, 숙박, 음식업 등은 연간 7.5억, 7억 5천만 원, 20년 이후에는 5억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5억 이상입니다만은 20년도부터는 3.5억 이상으로 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두려우니 이런 증빙 챙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서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계속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으로 큰 실익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과세 당국의 주목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성실신고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좀 바쁘시더라도 올해 안에 그러네요. 법인 전환에 좀 서두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안에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그리고 공연을
볼 때 내는 금액 이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와 더불어서 월세 사는 무주택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아시죠? 예. 청급액의 25%를 초과하면은 거기에 15%,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도서공연비 지출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청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나 공연비 지출로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추가적인 10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현재는 한도가 300만 원이죠. 예. 거기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도 10% 더 올려서 40% 공제를 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100만 원 한도를 더해줘서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사거나 공연 보실 때 꼭 지출 준비 챙기시고 추가적인 공제 한도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주택자 월세 지출액 지금 현재 7천만 원 이하 연봉자에 대해서 10% 75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죠. 이게 우리 젊은이들 고시원도 해당이 됩니다. 예. 원룸도 해당이 되고 우리 젊은 근로자들 경우 이 월세 지출액이 굉장히 부담일 텐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10%에서 2%포인트 증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월세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633번님이 청년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셨는데 요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가요? 우리 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세액 공제라든지 예. 여보세요? 예. 네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세법의 개정 추진 방향이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폭적인 세율 인상을 통해서 증세를 하려고 하고, 저소득자와 여성, 혹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액 감면,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예. 여러 가지 감면을 더 확대해주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우리 8.1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추가적인 그 조치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대폭 좀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더 과세하는 중과세가 도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서 연간 3%씩 10년 이상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합리화되는데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배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는데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5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다주택자가 굉장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가려면 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1억 기준시가 1억이나 지방 3억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세액 공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도 자녀 출산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산 입양 세제가 도입이 됐었죠, 세액 공제가. 예. 그런데 이제 내년 7월부터는 6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자녀세 공제 또 6세 미만 아이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같은 것들과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6세 이하 둘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추가세 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21년도부터는 자녀세 공제 대상에서 6세 미만은 빼게 됩니다.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중복적으로 받아지는 혜택을 줄이게 될 거고요. 다만 그 아동수당을 상위소득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중적인 특례 배제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위소득 10% 이상자에 대해서 아동수당 못 받는 대신에 아마 이 기존대로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추가 자녀 세액공제는 유지가 되는 걸로 어제 아마 당장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취자 문자 질문 받고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6124번님,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연을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공연을 보러 갑니다. 내년부터는 공연 본 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개인 사업자는요. 예.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우리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페이스 힐의 There You Will B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광고 전해드린 다음에 잠시 뒤에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송도 국제도시에는 국제기구가 여러 개가 입주해 있는데요. 지난 12월 첫날에 UN 거버넌스 센터가 인천에 이주했네요. 이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에서 UN 거버넌스 센터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사실 지난 10월에 이미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식 개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UN 거버넌스 센터는 2030년까지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 간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회원국 간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UN 거버넌스 센터의 인천 이전을 환영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는 국제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계속해서 유치도 이어갈 계획인가요? 예, 이번 UN 거버넌스 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서 인천시에는 UN 산하기구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국제기구가 입주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도에 처음 개소한 UN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을 필두로 해서 UN 지속가능센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등이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입니다. 인천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까지 국제기구를 2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50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송도 국제도시를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울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울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많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관내 화장품 제조사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 브랜드죠. 이게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멀리 미국과 멕시코까지 수출을 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울 화장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 지역의 화장품 공동 브랜드인데요. 인천시가 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대 전략 사업 중 대표주자 격인 사업인데요. 2014년 10월에 론칭한 후로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액이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 타켓 시장이었던 중국이 사드 갈등으로 판로가 막혀 걱정이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시장 개척단 파견과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판로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에 미국과 멕시코에도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난 12월 4일 인천시가 밝힌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으로 연간 수출 계약액이 1,610만 불로 하나로 약 177억 원 규모인데요. 처음 론칭한 2014년부터 작년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약 80억 원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건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한 반민족 축제에 어울 화장품이 인천의 공동 브랜드로 참가하여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게 된 게 주요했고요. 특히 미국 베트남계가 운영하고 있는 스킨사이언스란 마케팅 전문회사와 어울 화장품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물론 베트남까지 수출길이 확대된 것입니다. 예.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국내외 로봇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봇타워 그리고 로봇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지난 12월 4일이었죠.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로봇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로봇타워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타워와 로봇 연구소는 로봇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인데요. 23층 건물에 연면적 37,559평방미터로 건립됐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 12월 현재 34개의 관련 분야의 회사가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로봇 산업을 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장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겨울철 불조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근데 춥기도 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네, 이제 대부분 아시다시피 겨울은 추운 계절적 특성과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이제 화기 사용,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예. 실제 통계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연평균 14,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 숫자로는 가늠이 어려우실 텐데 연간 이제 전체 화재의 34%, 3분의 1이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절반이 또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요. 그 외에는 정기적, 기계적 원인들이 있고요. 해마다 화재 3분의 1이 겨울에 몰려있고 그중에 반이 부주의다. 부주의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부엌에서 음식물을 불을 켜놓고서 외출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말했던 전기 제품들을 좀 잘못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부주의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약 20% 가량을 차지하는 담배꽁초인데요. 또 그 다음이 아까 말하신 쓰레기 소각도 있고 음식물 조리 순이에요. 최근 제가 근무하는 양천구에서도 담배꽁초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 외부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불이 나서 바깥에 버려진 폐지가 불에 타는 사고였는데요. 다행히 불이 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듣고 관리사무실 기사님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었고 중간에 우리 대원들이 도착해 현장을 마무리했죠. 이후에 재활용품 보관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불이 난 곳에서 한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자리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꽃이 보이고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담배꽁초로 불이 난 거죠. 그렇군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담배꽁초 신경을 잘 써야겠어요. 보통 우리가 다 꺼졌다고 생각을 하고 버리기 쉬운데 요즘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불도 커지나 보군요. 신경을 더 써야겠어요. 네, 또 특히나 들판이나 산에 담뱃불로 불이 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점에서 항상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 담뱃불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온도가 피우고 있을 때는 약 800도, 또 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의 온도는 500도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담뱃불에 닿는 물건에 불을 붙이기에는 충분한 온도죠. 또한 큰 불로 번지기도 쉬운데요. 실제로 담뱃불로 시작된 불이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워버리기도 하고 달리던 1톤 트럭 화물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안 방에서 또 흡연을 한 후에 담배꽁초 불씨를 잘 끄지 않아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지고요. 아니 담배에 붙어있는 불은 활활 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조그맣게 보여서 그다지 뜨겁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네, 다른 것보다 담배로 인한 화재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을 하다가 주변에 이불이나 옷 등에 불이 난 적도 있어요. 음주 상태이다 보니까 담뱃불을 잘 끄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이번 화재 사례처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불이 다시 붙기도 하고 담배를 또 휴지통에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휴지통에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물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끄지 않은 이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금방 불이 붙기도 합니다. 또한 재떨이에 버린 담배를 쓰레기통에 비우는데 이때 재떨이 안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로 불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담배꽁초하고 담뱃불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사실 아주 작은 관심만 있으면 돼요. 우선 휘발유나 가스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해주시고요. 보행 중에도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길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재떨이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게 재떨이에 버린다고 해도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불씨도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무심코 담배 끝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불을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불씨가 낙엽, 종이더미에 튀어 불로 번질 수 있어요.
네, 또 이외에도 차량에서 담배꽁초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물 차량의 경우 담배꽁초가 뒤에 실린 화물로 들어가 불이 나기도 합니다. 차량 내 배터리를 이용해야 해요. 저희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담뱃불 끄고 나서 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불 튕겨서 이렇게 끄시는 분들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게 참 위험하군요. 네. 근데 아까 불이 났을 때 관리사무실 기사가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화기가 네. 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하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주의를 하면 물론 불이 나는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곤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한 대 이상씩 두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각 나눠진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서 만일 불이 났을 때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엔 차량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겨울철에 화재 예방, 특히 담배꽁초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제임스 테일러의 You and I Again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wish that I could slow